안녕하세요. 골프 1타 연구소의 강소율 프로입니다. 여러분, 골프는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14개의 클럽이 존재하는데요. 각 클럽마다 길이도 다르고 헤드의 모양새도 다릅니다. 그렇다는 것은 각 클럽마다 고유의 성질이 있고 쓰임이 있고 그거에 맞는 스윙이 있다는 뜻인데요. 여러분은 14개의 클럽을 각 클럽별로 잘 다룰 줄 아시나요? 오늘은 제가 각 클럽별 쓰임과 용도 그리고 스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바로 이 58도입니다. 58도가 될 수 있고 56도가 될 수 있고 혹은 S, 샌드웨지가 될 수 있겠죠. 이 클럽의 특징은 14개의 클럽 중 퍼터를 제외한 가장 짧은 클럽이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로프트가 굉장히 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럽은 굳이 내가 공을 띄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공이 높이 뜰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58도, 이 샌드웨지를 칠 때에는 내가 공을 이렇게 띄우려고 퍼올리지 않아도 그냥 이 헤드를 공 옆으로 떨어뜨린다 라는 생각만 해도 충분히 잘 뜨는 클럽입니다. 이 샌드웨지를 연습하실 때는요, 거리 훈련이 매우 중요한데요. 처음 초보자이신 분들은 너무 10m 단위로 끊어서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20m 단위로 30, 50, 70m를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각 개인별로 70m까지 보낼 수 있는 분이 계시고 혹은 50m까지 혹은 40m까지 보내실 수 있는 분이 계시겠죠? 너무 이 58도 혹은 56도 이 샌드웨지를 70m를 무조건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얘는 거리가 중요한 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탄도를 생각하면서 그 탄도별 거리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면은 딱 30m가 가네요. 만약에 30m가 된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는 50m 이렇게 치면은 50m가 갑니다. 웨지를 연습하실 때는 반드시 캐리 거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캐리로 얼만큼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그래야 내가 이게 공이 얼마나 더 굴러가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토대로 필드에서 계산하면서 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는 제가 캐리로 50m가 갔는데요. 굴러가는 거 5m 반영해서 끝에서 50m가 멈춘다는 느낌으로 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샌드웨지를 칠 때, 샌드웨지를 연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절대 풀스윙 연습을 하지 마세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필드에서 필요하지도 않아요. 얘로 풀스윙 하느니 차라리 52도나 A 웨지로 컨트롤 하시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이 클럽 자체가 로프트가 많이 누워있기 때문에 풀스윙을 할 때의 이 임팩트 시 로프트 각도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웨지로 풀스윙을 하면서 거리를 확보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풀스윙을 했을 때 66m 정도 나왔는데 실제로 저는 필드에서 캐리 65m 이상은 잘 치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70m를 보낼 수 있죠. 70m를 보낸다고 하면은 살짝 공을 오른발에 두고 임팩트 시 로프트 각을 조금 세워서 친다면 이렇게 캐리로 70m는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잘 쓰지 않아요.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고 이걸로 풀스윙 하느니 차라리 52도로 저는 컨트롤을 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클럽 바로 52도입니다. 52도가 될 수 있고 54도가 될 수 있고 혹은 A 웨지가 될 수 있겠죠. 이 웨지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여러분 14개의 클럽 중에서 가장 스핀량이 많은 클럽은 과연 어떤 클럽일까요? 대부분 샌드웨지가 로프트가 많이 누워있으니 샌드웨지가 가장 스핀량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외로 A 웨지, 52도나 54도 웨지가 가장 많은 스핀량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 클럽은 내가 굳이 공 쪽으로 쥐어 박으면서 스핀을 내려고 하지 않아도 충분히 스핀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 클럽은
쥐어박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부드럽게 마찬가지로 거리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편하게 쳤을 때 저는 캐리 75m 정도 가네요. 아까 58도는 제가 캐리 65m까지 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웨지는 이 거리에 대한 구분이 딱딱딱딱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상한선과 하한선이 서로 겹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상황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52도로도 캐리 65m를 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치면은 한 65m 정도? 조금 더 갔지만 요 52도로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항상 웨지끼리는 거리가 맞물려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52도도 마찬가지로 풀스윙은 잘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웨지 자체가 클럽이 짧고 그리고 로프트가 누워져 있기 때문에 풀스윙을 했을 때에 이 임팩트 시 로프트 각이 흔들리게 되면 거리에 너무나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풀스윙을 하지 않고 임팩트 때 내가 원하는 탄도, 원하는 로프트, 그리고 원하는 이 어택 앵글 각으로 맞을 수 있게끔 컨트롤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치면은 저는 이 52도로 맥스 90m까지 생각을 하고 캐리로는 맥스 85m까지 생각을 하고 필드에서 칩니다. 자, 다음은요. 저는 이렇게 48도와 그리고 피칭을 쓰고 있는데요. 피칭의 경우 45도로 세팅되어 있고 48도는 52도와 피칭 사이의 거리의 간격이 너무 커서 중간에 집어넣은 갭 엣지입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저처럼 웨지를 4개를 세팅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웨지를 3개로 세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8도부터는 혹은 50도부터는 풀스윙을 조금씩 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로프트가 많이 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풀스윙을 하셔도 충분히 거리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제가 48도로 풀스윙을 했을 때 캐리 97m에 지금 총거리 100 정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필드에서는 맥스 105m까지 보고 캐리도 맥스 100m까지 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캐리 거리가 짧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48도로는 너무 무리하게 캐리 거리를 확보하려 하지는 않아요.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만. 이렇게 맥스 캐리 100에 총거리 105m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52도를 제가 맥스 90m에 캐리 85m까지 보낸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48도로도 그 거리가 맞물리게 칠 줄 알아야 합니다. 캐리 85m를 친다면 요런 연습, 웨지는 무조건 거리가 서로 맞물려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마찬가지로 피칭인데요. 피칭은 이제 아이언 계열에 조금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피칭부터는 정말 풀스윙이 필요하고 그리고 풀스윙을 해야 합니다. 피칭으로는 거리 컨트롤을 너무 하프스윙 밑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피칭부터 로프트가 어느 정도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클럽은 최대한 하프스윙보다 크게 풀스윙보다는 살짝 작은 그런 컨트롤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요 정도 치면은 제 생각에 한 100m 정도 갈 것 같네요. 캐리 딱 100m가 갔네요. 그리고 피칭부터는 내가 풀스윙을 했을 때 최대한 거리가 얼마만큼 나가는지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캐리 105에 총거리 110m가 갔는데요. 실제로 필드에서 저는 이 피칭을 110m까지 정말 맥스로 115m까지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은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아이언이죠. 바로 9번 아이언입니다.
9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언 중에서 가장 클럽이 짧고 그리고 거리가 가장 짧게 나가는 클럽이죠. 여기서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요. 가장 클럽이 짧으니까 굉장히 스윙이 업라이트해야 한다 해서 절대로 백스윙 할 때 클럽을 드는 동작은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9번 아이언은 숏아이언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리를 확보하기보다는 정확성이 위주죠. 그렇기 때문에 스윙을 하는 것, 내가 이 9번 아이언 헤드를 가지고 스윙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공을 쳐주셔야 합니다. 절대 들어 올리거나 혹은 내려 찍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가벼운 풀스윙을 했을 때 저는 캐리가 118m 정도 나오네요. 실제로 제가 시합을 뛸 때 이 9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캐리 117에서 8 정도 생각하고 토탈 120m를 생각하고 쳤던 클럽입니다. 뭐 때에 따라서 맥스 125m까지도 보낼 수 있죠. 아까 피칭이 110m까지 나가고 거리가 조금 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9번 아이언도 마찬가지로 피칭 웨지의 거리를 맞물려서 컨트롤하는 연습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제 주특기인 페이드를 살려서 치면은 9번 아이언으로 110m도 보낼 수 있고 105m도 칠 수 있고 115m도 칠 수 있도록 그런 컨트롤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숏 아이언입니다. 자, 이어서 어나더 숏 아이언이죠. 바로 8번 아이언인데요. 8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9번 아이언보다는 조금 더 길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친하게 많이 사용했던 7번 아이언보다는 약간 짧은데요. 그래서인지 약간 되게 너무 애매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확률상 숏 아이언이 훨씬 더 다루기 편해야 되고 컨트롤하기 좋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8번 아이언 또한 9번 아이언과 마찬가지로 팔을 번쩍 들어 올리는 거 절대 금지하시면서 자꾸만 정확한 임팩트, 정확한 스윙으로 정확한 거리를 보내는 연습 해주셔야 합니다. 이랬을 때 캐리 125m에 130m 정도 가는데요. 실제로 필드에서도 8번 아이언은 130m를 기준을 두고 거기서 125m나 135m까지 맥스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쳤던 클럽이죠. 바로 이 7번 아이언입니다. 7번 아이언부터는 이제 미들 아이언에 속하게 되는데요. 14개의 클럽 중에서 중간을 위치하고 있고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거리가 나가야 하는 클럽인데요. 따라서 내가 이 7번 아이언을 들고 정확하게 임팩트 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스윙을 확실하게, 나의 이 회전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는 7번 아이언을 140m를 기준을 두고 135m부터 145m 그리고 맥스 150m까지 생각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번 아이언입니다. 6번 아이언 또한 7번 아이언과 마찬가지로 미들 아이언에 속하며 거리 확보가 중요한 클럽입니다. 따라서 스윙을 할 때에 이 헤드의 원심력 그리고 나의 이 몸의 회전, 이 회전력에 집중을 하면서 스윙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6번 아이언은 150m를 생각하고 145m부터 그리고 160m까지 어레인지를 잡고 가는 클럽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까다로워지는데요. 바로 롱 아이언인 이 5번 아이언입니다. 이 롱 아이언부터는 거리 확보가 우선이죠. 정확도보다는 거리가 나야 하기 때문에 스윙을 굉장히 과감하게 회전력이 빨라야 하고요. 그렇게 회전력이 강할 때에 나의 몸 밸런스는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롱아이언을 잘 치는 사람일수록 스윙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 혹은 스윙이 조금 더 간결하고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5번 아이언은 160m를 생각하고 155m부터 170m까지 어레인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언이죠. 바로 이 4번 아이언인데요. 옛날에는 아이언 세트를 사면 무조건 4번 혹은 3번부터 피칭까지가 필수였는데 요즘에는 3번과 4번 아이언이 많이 빠지고 5번부터 피칭을 많이 구매하십니다. 그 전에는 유틸리티라는 클럽이 없었기 때문에 이 롱 아이언을 무조건 쳐야 했었는데요. 저 또한 같은 계열의 4번 아이언이 아닌 이렇게 드라이빙 아이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빙 아이언은요, 아이언과 유틸리티의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롱 아이언보다는 조금 더 치기 편하고 그리고 거리 확보도 훨씬 더 편하지만 유틸리티보다는 조금 더 정확성이 있는 그런 아이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럽은 절대적으로 헤드 스피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스윙을 굉장히 빠르게, 과감하게 자신 있게 휘둘러 주셔야 하고 그때에 나의 이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게 코어가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약간 눌러맞아서 캐리가 175m까지 나갔지만 실제로 필드에서는 캐리 165m 정도 계산을 하고요. 많게는 180m까지도 칠 수 있는 클럽입니다. 이 클럽의 특징은 워낙 거리에 대한 관용성이 좋기 때문에 미세하게 거리 컨트롤 하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어느 정도 이 롱아이언이 확보해야 하는 최소 거리는 무조건 도달하게 해주는 그런 클럽입니다. 다음은 유틸리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요. 웨지를 4개로 세팅했기 때문에 유틸리티는 19도 한 자루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4번 드라이빙 아이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틸리티는 3번 아이언 대용으로 19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3번 아이언도 대용하면서 그리고 5번 우드 대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틸리티 클럽이라는 것 자체가 롱 아이언 대신에 나온 관용성 위주의 클럽이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컨트롤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19도 유틸리티를 그린을 공략하는 클럽으로 쓰기보다는 5번 우드 대용으로 조금 더 3번 우드를 치기에는 조금 위험하고 하지만 거리 확보는 필요한 그런 순간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유틸리티 클럽을 연습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구질 연습을 같이 합니다. 언제든지 거리가 많이 튀어나갈 수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저는 주 구질인 페이드를 치면서 최대한 이 클럽을 컨트롤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확실하게 페이드를 쳐서 거리상으로 공이 도망가지 않도록.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확보돼야 되는 순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롱아이언을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과감하게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스윙을 해줍니다. 이렇게 방향성보다는 뭔가 거리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유리할 때에는 살짝 방향성이 흐트러지더라도 나의 힘을 최대한 실어서 거리를 많이 보내는 이렇게 유틸리티는 두 가지 연습을 같이 병행해 줍니다. 그리고 이 3번 우드. 3번 우드는 14개의 클럽 중에 가장 잘 치기 까다로운 클럽인데요. 그 이유는 이 컨택과 그리고 거리 확보가 동시에 필요한 클럽이기 때문입니다. 이 클럽을 필드에서 칠 때에는 반드시 나의 이 스탠스 라이와 그리고 공이 놓여질 라이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스탠스 라이가 어렵거나 혹은 공이 조금이라도 풀에 잠겨 있을 때에는 절대 좋은 샷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게 바로 이 3번 우드입니다. 따라서 러프보다는 페어웨이에 있을 때 쳐야 하고 페어웨이 중에서도 공이 잘 올라와 있고 그리고 공이 놓여진 라이도 굉장히 평평해야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 클럽을 잘 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이 헤드가 들어오는 이 어택 앵글 값이 마이너스가 뜨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이 임팩트 포인트, 임팩트 타이밍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고급 기술이고 삼극자인 플레이어만이 이 3번 우드를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저만의 3번 우드 기술은요, 저만의 꿀팁 같은 건데, 저는 3번 우드를 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치냐면요, 백스윙 한 다음에 다운스윙 할 때 임팩트 직전, 이 헤드가 공을 컨택하기 직전에 손을 이렇게 내려놓는, 이렇게 놓는 다는 느낌으로 샷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헤드가 땅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공을 컨택하기가 좀 더 깔끔해지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만의 꿀팁이니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드라이버입니다. 가장 긴 클럽이기도 하면서 가장 이 헤드가 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필드에 나가면은 이 가장 긴 클럽을 먼저 치게 됩니다. 이 드라이버를 잘 치는 방법은요, 항상 일정한 스윙, 일정한 속도, 일정한 리듬, 그리고 일정한 타이밍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임팩트 타이밍입니다. 각자 개인의 임팩트 타이밍에 대한 인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임팩트 타이밍에 맞는 리듬이 매우 일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드에 나갔을 때 이 드라이버 샷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요. 이렇게 연습을 하실 때에도 계속 필드를 상상하면서 두려움 없이 똑같은 리듬, 똑같은 타이밍으로 스윙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연습을 할 때에도 처음부터 막 세게, 멀리, 똑바로 치려고 하지 마시고 나만의 스윙, 나의 스윙을 먼저 점검한다는 느낌으로 공 날아가는 것보다는 나의 스윙을 하나, 둘, 리듬을 체크하면서 연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몸이 풀리셨다. 그렇다면은 아까 유틸리티 연습했던 것처럼 거리를 최대한으로 뽑아내는 연습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백스핀이 너무 많아. 안 돼! 자, 오늘은 이렇게 13개 클럽별 쓰이는 용도와 그리고 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클럽의 쓰임대로 연습을 하고 계셨나요? 혹은 필드에서 그 쓰임에 맞게 스윙을 하고 계셨나요? 연습장에서 연습하실 때에 무조건 똑바로 멀리 혹은 이 임팩트 감만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각 클럽에 맞는 내 스윙을 올바르게 그리고 공의 구질을 조금 더 올바르게 사용하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연습해 주신다면 반드시 필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골프에 궁금한 사항이나 원하는 레슨 주제가 있다면 여기 아래에 댓글로 공유 부탁드릴게요.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모두들 안녕. 너도 안녕.